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의 김세원입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름철을 앞두고 A형 간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인 A형 간염은 단체 생활이나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위생 상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데요. 요즘 같은 날씨가 더워지면 가족도 아니라 또 나들이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A형 간염에 노출된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음식을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개인 위생 상태를 철저히 신경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더운 날씨의 위생 관리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신청받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897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에 관련된 상식이나 간단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문자 Q&A 시간을 통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턱관절을 비밀의 저자이시면서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치료 의학의 창안자이신 박사님과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어지럼증과 이 턱관절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지럼증이 턱관절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턱관절과 아주 많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이나 의료인들에게도 아마 생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가끔씩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보도들을 보면은 그 의료인들의 그 소개 말씀 중에서도 어지럼증에 대해서 턱관절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자,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어지럼증, 이석증이거나 또 메니에르 증후군이라 해서 그런 원인으로 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네. 저도 그런 내용을 많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예. 원인을 모르면은 이비인후과를 찾아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모든 국민들의 인식이 어지럼증 하면은 이비인후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이석증은 왜 생기며 메니에르 증후군은 왜 생기느냐의 그 질문에 봉착하게 되면은 예. 다릅니다. 이제 혹자는 그런 원인이 이런 원인이다 하고 답변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 원인은 왜 생길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왜라는 그 질문에는 답변을 못 합니다. 네. 자, 그럼 왜라는 질문에 대한 것을 듣기 전에 왜 이렇게 어지럼증이 생기는 건지, 그 증상은 또 무엇인지 증상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어지럼증을 한의학에서는 현운이라고 합니다. 이 어지럼증은 대부분 두통과 같이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일반적으로 눈이 캄캄해지면서 머리가 빙빙 돈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의 증상과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현운을 그 글씨를 보면은 현자가 어지러울 현자인데 눈목변에다가 검을 현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눈이 어둡다, 침침하다는 뜻이죠. 눈이 어둡고 캄캄하다. 그래 이 눈이 어둡고 캄캄한 것을 혼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네. 현훈 중에서도 훈은 머리가 빙빙 돈다는 이 훈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 현훈을 두훈으로 인해서 눈이 침침해지고 어지러운 안훈까지 발전되는 것을 전현이라고 표현하고, 또 안훈,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우면서 그게 다시 머리가 빙빙 도는 어지럼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또 목현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기에 또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무겁고 또 눈이 흐려지는 것을 현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모든 원인들을 한방에서는 외사나 칠정 또는 혈허, 기허 등으로 신호 등으로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한의학에서는 현운, 즉 어지럼증도 다양하게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군요. 예. 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또 5가지 원인으로 분류하면서 증상과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풍이 원인이 되거나 또는 습이나
담이 원인이 되고 기혈이나 혈화가 원인이 돼서 어지럼증이 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한의학의 고전인 동의보감이나 황제내경에서 언급하는 즉 어지럼증의 원인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시고 예. 계신다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그 동의보감이나 내경에서 말한 대로 풍습담, 혈호 또는 담, 습 등등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다면 그거는 왜 발생하느냐? 그 원인은 뭐냐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한의학에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어지럼증이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한 상부경추, 즉 환추와 축추의 아탈구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지럼증이건 두통이건 어떤 유형의 증상이든 그 증상을 통제하는 궁극적인 통제센터는 신경계입니다. 네. 그리고 신경계 통제사령부는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불편 증상은 뇌가 인지하는 현상의 표현입니다. 어지럼증도 뇌가 느끼는 것이고 아프거나 뭐 슬프거나 기쁘거나 좋거나 모든 그 정서적인 표현이 다 뇌가 느끼는 감정이자 현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궁극적으로 박사님께서는 어지럼증의 원인이 뇌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뇌는 단지 그런 증상을 느끼고 반응하고 인지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다만 그 뇌로 하여금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인지하게끔 하는 그 원인처는 어딜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틀어막는 환추와 축추의 아탈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왜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한 환초와 축추의 탈구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턱은 서양에서 말하는 우리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귀 속의 전정기관이나 세반고리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자극을 가하는 유일한 관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턱의 불균형은 뇌줄기와 3차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신경계와 1, 2번 목뼈가 틀어졌을 때 옆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청신경, 즉 균형 조절 중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턱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축추를 틀어지게 해서 여기 이 두개골에 보면은 경정맥동이라고 이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신경계와 동정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 환축추가 틀어졌을 때 경정맥공을 지나는 9번, 10번, 11번에 뇌신경에 압박을 줍니다. 그 중에 이제 미주신경계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깨트리는 또 원인처가 턱관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특히 청신경은 전정신경과 와우신경으로 나뉘어서 이 뇌줄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경추 옆에서 나오는 이 척수신경의 경우에는 이 척수신경이 옆에 신경과 청신경이 서로 뇌줄기에서 만나면서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2번 경추에 축이 틀어지게 된다면은 이 청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 전정신경 뇌 속에 반구리관이나 낭형낭, 구형낭 등에 분포되는 그 평형감각신경계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갑자기 심하게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면 먼저 두통이나 빈혈 또 뇌질환을 떠올리기가 마련이고요. 그러면 내과나 또 신경과, 가정의학과를 대부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통 말씀을 들어보면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거든요. 예. 요즘 심지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 예. 최근 5년 사이에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를 치료를 받은 환자가 43.7%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예. 아직도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비인후과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귀 속의 몸이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인 전정기관과 그리고 세반고리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나 이 기관으로 하여금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턱관절의 불균형에 있다는 이야기는 모르기 때문에 나온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이 아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자, 그럼 박사님의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 생각은 턱관절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귀 주변에서 3차 신경계의 압박은 존재할 수가 없고 또 환추, 축추 역시 비틀릴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환축추의 아탈구 즉 비틀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청신경의 압박은 또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뇌로 유입되는 혈류 공급을 비롯한 이 경정맥공을 지나는 신경이나 혈관 등이 또 압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발생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임상적으로도 이런 이론이 뒷받침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 저희 클리닉에도 일주일에 몇 명씩은 오로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찾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클리닉에서는 어지럼증인 경우 가장 잘 치료되는 질병군에 분류됩니다.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한 달 전후로 치료되는 경미한 질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난치병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아주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아무래도 이석증과 급성 현기증을 일으키는 메니에르 증후군을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사님의 말씀은 좀 신선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가수라든지 배우, 유명 배우들이 앓은 것으로 알려진 메니에르 증후군은 네. 급성 현기증을 유발하는 희귀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상은 어지럼증과 몸이 휘청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는데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이명과 난청 등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명 난청을 동반하지 않는 어지럼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도 달팽이관과 전정기관 내에 또 분포되는 그 림프액이 팽창돼서 나타난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달팽이관이나 전정기관의 그 림프액이 왜 팽창이 되고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질문한다면은 그에 대한 답변은 또 없습니다. 예. 자, 그럼 메니에르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석증의 원인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석증은 현대의학에서 내리는 질병명입니다만은 이것도 전정기관에 존재하는 이석, 즉 귀 속에 들어있는 돌을 말합니다. 예. 조그만 돌이 전정기관에서 떨어져 나와서 반고리관에 들어가서 생리적인 어떤 변화나 또는 평형 감각에 이상을 유발하는 것을 이석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어지럼증을 나타나게 되니까 환자들이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게 되죠. 보통 40대, 50대 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증상의 특징은 머리를 움직이다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또는 누울 때 또는 고개를 숙이거나 할 때 어지럼증이 특히 생기는데 한 1분간 정도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게 되면 바로 회복되는 일반적인 또 증상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도 예방책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방에서 말하는 그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이런 질병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조차도 네. 뇌로 유입되는 모든 통로에 해당되는 대후두궁, 이 대후두궁입니다. 이 대후두궁의 통로가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환추와 축추가 틀어지면서 막힘으로써 발병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 어지럼증을 일상생활에서 예방하거나 또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예, 턱관절의 불균형이 모든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신경계 압박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게 또 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은 턱 스트레칭 운동, 말하자면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렸다 다물었다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턱 스트레칭 운동을 비롯해서 이 턱 주변과 목 주변에 뭉친 근육을 마사지하거나 또 목 스트레칭 운동, 목 스트레칭 운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목을 좌우로 3회 또는 5회씩 회전하는 운동, 예. 또 목을 좌우에 측굴 운동, 또 전굴 후굴 운동, 예. 좌우에 수평 회전 운동 등 이 4가지 목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몸의 스트레칭 운동, 예. 또 보행 운동 등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턱이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지그재그로 움직여진다면 빨리 주변에 있는 턱관절 전문 한의원 FCT 클리닉을 찾아가서 미연에 방지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지러움증과 턱관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